네, 클로징 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제일 나쁜 게 이제 줬다 뺏는 거죠. 오전에 괜찮았는데 네. 분위기 더 좋았는데 그죠? 이제는 아침엔 투자 딱 끝나도 이제 빠지네요. 아침엔 11시. 투자 때 그때 괜찮다가 네. 그 이후에 약간 흔들리는 흐름이 요새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끝물인가? 건강한 조정? 건강한 조정? 오. 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되게 아닐까? 되게 리딩스러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네. 아, 역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3% 플러스로 끝날 것 같네요. 3,826.19. 코스닥은 0.37% 마이너스 872. 네, 요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그 강보합 11시부터 이제 쫙 빠졌네요. 11시부터 쫙 빠져서 네, 3,826. 3,800 어디까지 갔었어요? 3,800. 93. 4,000 가까이도 갔었네요. 3893 갔다가 네. 여기 찍고 내려왔네. 역시 4,000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좀 부담. 네. 뭐 삼성전자 10만 진짜 직전까지 갔다가 못 네. 가더라고요. 대통령 네. 목표치 TP가 5,000이니까 80% 해가지고 4,000. 80% 네, 여기서도. 그래서 4,000 정도면 한 3구에서는 먹어야겠다. 이런 좀 차익실현 매물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뉴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네.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송공자 장우진님 그리고 김장현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저렇게 켜놓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다 합니다. 오. 댓글을 누가 저욕하나. 예. 아니 근데 다 걱정하세요 지금. 왜요? 아프지 말라고. 그래요? 보고 계시면서 왔을 때나 잘해줘요. 왔을 때나. 예. 다 따뜻하게 왜 예, 아프지 예. 말라고 해주시는데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아우 지금 감기가 엄청 독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요즘에 제가 평일에는 술을 한 잔도 안 먹거든요. 근데 꼭 아파서, 제가 아프면 술병 중증.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 있어요? 예, 보이시죠? 네. 네. 없는 거 지어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두 분 오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들어보자면 우리 네. 공자님부터. 요즘 우리 시장은 좀 우리가 먼저 선행하는 것 같아요. 원래 시간대로도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시간이 앞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예전에 보는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났을 때 미국 장 따라서 우리가 간다 그랬다면 요즘은 오히려 우리나라 장 분위기 따라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제 시장 좀 보면 어제 코스피 1.8% 코스닥 1.9%의 대부분 섹터가 올랐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 장에서도 비슷하게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장도 보면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하면서 경기 방어주만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도 내려가고 다 좋아서 우리나라도 좋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좀 달랐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좀 달렸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이 좀 좋았지만 그거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었고 이후에 다른 이슈들이 좀 중첩되면서 우리 시장이 약간 부담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11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죠. 삼성전자가 거의 10만 원, 거의 10만 원, 99,900원. 99,900원. 네, 뭐 100원 할인. 그러니까. 네, 99,900원까지 갔었고 99,900원. 하이닉스는 50만 원을 돌파했었어요. 네. 잠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격 부담이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일본의 총리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좀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로 갔고 니케이는 좀 올라갔죠. 엔화가 약세로 가면서 우리 원화에 대한 부담들을 분명히 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셧다운했던 이슈도 계속 있는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캐비넷의 그 경제자문님 네. 셧다운이 이번 주 내로 해결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상원 투표에서 바로 또 부결이 났거든요. 11번째 투표에서 이제 부결이 나면서 야 이거 셧다운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라는 우려가 우리나라 장 중에 좀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세 가지가 겹치면서 시장이 조금 부담을 갖고 내려왔던 게 아닌가 싶은 그냥 오늘 하루였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네. 이야기 네, 정확히 들어보자면. 지적하셨어요. 이제는 그 환율이 우리 원 달러 자체는 그렇게 아주 이렇게 스파이크는 안 했는데 엔화가 이제 원화 대비했을 때
엔화가 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 거죠. 자동차도 약간 피크 대비해서 내려왔고 모든 섹터가 다 영향을 받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부연 설명하실 필요 없이 이게 지금 연합머지 부결되는데 바로 한다는 게 아니고 네. 이번 주 내리니까 오늘 화, 수, 목 2, 3일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경계감이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 하이닉스는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갔으니까 프로핏 티켓 하는 분명히 있을 거고 그 김 해가지고 다 그런 것이 두세 가지가 약간은 마찰적인 요인이고 어떤 거는 조금 더 지속될까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것이 복합적이 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실질적으로 많이 사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팔기 시작했죠. 막판에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안 산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봤을 때는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은 저기 보여주시면 50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99,900원 삼성전자 50만 닉스 50만 2천원까지 올라갔죠? 50만 닉스 대박. 프리마켓부터. 일단 팔자. 개미 차익 실현. 코스피 강보합권. 해서 오늘 뭐 떨어졌다는 건데 이게 지금 수급이거든요. 외국인이 이제 11시까지는 사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랑 이렇게 똑같이 쭉 외국인이 팔면서 매수세를 줄이면서 좀 떨어졌고 개인은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사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결국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10만 원, 50만 원 요 정도에서는 수익을 이건 진짜 먹어도 너무 많이 먹었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한다고 봐야 됩니까? 단기 차익 실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국면이었죠. 어.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을 봤을 때 최근에 구거래일 중에서 지금 8위를 순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포지션이 우리나라에 그렇게까지 막 우호적으로 지금 쌓이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선물도 이제 매도했으니까 현물에서 좀 차익 실현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이제 무너질 거냐? 여기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그렇다고 단기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단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저는 그렇죠. 뭐 단기라고 하면은 뭐 한 달 이내라고 보는데 뭐 그 정도 기간 뭐 약간의 조정이나 기간 조정은 충분히 겹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김정일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단기에 대한 사람의 느낌이 다르죠. 오늘 하루 단기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여러분들의 심정하고 네. 지금 한 달이라는 말씀하셨고 뭐 한 달까지는 안 가더라도 다음 주까지는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 다음 주가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거니까 다음 주 삼성전자 맞나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다 실적 나오니까 일주일은 가겠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확인할 때까지 그 타임 프레임이 달라서 그렇지 단기적으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 근데 삼성전자 이슈는 뭐 특별히 제가 좀 다르게 얘기했잖아요. 우선주 관심이 있었다. 우선주는 2% 올랐어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2% 올랐다고. 이상 삼성전자 우선주는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글로 가는 무브먼트 있거든요. 둘 다 우선이건 기타건 간에 그 주식 거래량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폭발적으로서 밑에 깐 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은 뭐 특별히 펀더멘털이 갑자기 장중에 변해서 바뀐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단기로 끝나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게 추론하는 것이 상식적이긴 하죠. 단기가 이제 하루인지 일주일인지 아니면 뭐 이번 달 지날 때까지인지 그거는 뭐 다른 걸 봐야 되는 거니까 알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0.4% 빠졌는데 우선주는 2% 올랐으니까 그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했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무너졌어야지 뭔가 뭐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30분이네. 땡땡땡. 땡땡땡 치고 해야겠다. 네. 할까요? 중요한 얘기하고 있었네. 하고 어떻게 뭐 이거는 오늘 저만 짚을 겁니다. 아마. 와, 저는 예리하게 날카로운 거 하나 준비. 봐버렸거든요. 제가 이거를. 예, 알겠습니다. 땡땡땡 못하고. 땡땡땡 치고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전효민님이 땡땡땡 말씀을 해주셨고 키티짱님께서도 땡땡땡. 네, 살자님께서 삼전 건강한 나라가에 연말에 또 오르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권종근님 들어오셨고요. 예, 어어님께서 민준이 아프면 너무 묵직한 분위기다 이렇게
예. 아니 명예콘님 그 아이고, 당연한 건강 거야. 걱정을 당연한 다 거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네. 당연하지. 저 원래 김장렬 본부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엄청 진중하고 엄청 조용하고 되게 젠틀하고 예, 묵직하고 맞아요. 근데 most of the time 한 65%는 그래요. 근데 65%가 여러분들 보여지는 시간은 15%도 안 돼. 아하. 그러니까 85%는 저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지. 저런 아플 때만 진중한 사람. 아 열이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얼굴이 뜨거워요. 예, 알겠습니다. 소정님께서도 들어오셨고요. 어제 김장현 본부장님 삼성전자 우선주 언급하셨다. 김영석님 또 들어오셨고 장TV님, 망고님, 프로그님, 감기님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건 뭐였냐? 우리 날카로워. 버거 스테이지 형님이 저랑 의견이 좀 잘 맞는데, 네. 와, 내가 이거 짚을 줄 어떻게 알았지? 보면은 오늘 대형주가 그래도 0.3%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도 3전을 팔고 하이닉스 차익 실현하고 결국은 무언가를 대체적으로 시장에 남아 있으면 살만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이 현대미포 신고가, 조선 오늘 많이 갔죠. 중공업 현중 신고가, 현대 마린솔루션 신고가 거의 근처, 그리고 삼성중공업 신고가, 한조해 신고가. 조선. 그러니까 조선을 아예 그냥 자 반도체 먹을 만큼 먹었지, 조선 쉴 만큼 쉬었지, 자 이제 조선이다, 자 깃발 들고 따라와 해서 조선을 올리는 거 보면 시장을 무너뜨리고 3,800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컨센서스의 투심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버거 스테이지 형님. 근데 나는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지. 이게 또 외국인의 페이크다. 아직 시장에 먹을 게 남아있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음력 9월이 온 거를 까먹게 하려는 거구나. 요게 이제 저의 오늘 시작이네요. 지론. 음력 9월. 음력 9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네네. 또 확 빠졌잖아요. 시장에 딱 신나게 오르다가 12시 전에 야 맞다 어이씨 음력이지? 오늘 9월 일이 맞아. 그쫙 빼고면 잘 실현해야지. 아, 그래서, 오늘부터예요, 음력 예, 9월이? 9월 조정론. 오. 예. 맞아.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 조금 이론의 무게가 더 가십니까? 근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 우리 시장이 유난히 좋았잖아요. 다른 시장 대비해서 왜 이렇게 좋지라고 계속해서 물어봤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중국,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좋은 건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쪽에 달리고 있으니까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턱에 찼으니까 사람들이 일단 느끼기에는 현재 실적이나 이런 밸류를 봤을 때는 일단 좀 턱에 찬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더 확인해 보고 가자라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반도체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지수는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홍콩 보면서 1.3%, 심천 보면은 1.7%.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는 1%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미중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작용하는 시장이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미중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수혜주로 자금이 당연히 돌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MRO 관련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라서 그쪽으로 자금이 순환매로 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잠깐 눌릴 수 있으니까 눌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무너지진 않는 게 네. 지금 전반적인 전 세계 시장 자체가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파티가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유동성에 대한 파티. 네. 와 오늘 그거 어젠가 영상을 봤는데 호주에 금 사는 그 현물 사는 그 뭐 곳이 있나 봐요. 저는 뭐 학생 때 있었으니까 뭐 금 살 일은 없잖아요. 네. 와 거기 현물금이 쇼티지가 나가지고 줄을 2바퀴를 서 있대.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게 유동성이 풍부하고 코인이 막 오르고 금이 막 오르고 이런 게 아직은 끝나지 않았나 보다. 근데 그런 거 보면 끝무는 것 같기도 하고 줄 서 있는 거 보면. 금살려고. 어쨌든 아직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 돈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할 거니까요. 그래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큐티도 종료도 이제 시작이고요. 김장현 본부장님 네네. 어떻습니까? 아까 조선주의 지금 상승과 그분 말씀하신 거라 꼬아놓은 거. 네. 제가 아침에 그 몸이 편찮으시고 못 나왔을 때 아침에 오늘 보아야 될 거 2가지. 네. 반도체와 조선주. 반도체하고 반도체, 조선주. 조선주. 그리고 환율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 아침 환율 할 때는 엔화까지는 특별히 언급은 안 했거든요. 그냥 그거 그대로 간 겁니다. 근데 그게 가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2% 갔을 때는 야 좀 많이 가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2%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1% 서서 빠지니까 결국은 한 번 정도는 쉬어갈라나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고 하지만 장이 무너질 정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먹을 게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먹을 게 있는 게 발견될 수도 있는 거고 마스가가 뭐 엔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특별히 엔저 때문에 마스가하고 일본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거든. 네. 자동차는 영향을 받을 수 있지.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로 흐름이 나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니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하셔서 딱 마무리가 되면 클로징 벨이 아니고 한국 경제는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내용이. 근데 이제 우리는 클벨이니까 하나 더 나가야죠. 자, 그러면 오늘 차익 실현한 개미들. 네. 오늘 차익 실현한 개미 투자자들. 일단 캐시는 좀 챙겨놨어. 근데 조선주 오르는 거 봤어. 아직 캐시는 있어. 근데 지금 뭐를 다시 담아야 이거를 그러면 담아야 되는 거네? 라고 결론이 내려졌으면 뭐를 담아야 될까? 바이오나 뭐 이런 것들 오늘 저 코스닥 대형주에서 떨어진 거 ST팜 10% 떨어지고 바이오가 안 좋았죠. 뭐 GI 이노베이션 지금 뭐 내리꽂고 있고 하이젠 RM도 너무 비싸서 못 사겠는데 7만 원에서 5만 6천 원까지 내려왔고 반도체 소부장 이오테크닉스 같은 거 5% 빠져서 지금 고점 대비해 가지고 한 20% 빠졌고 그렇게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뭐가 그래도 먹을 뭐가치가 있을까? 공자님 어떠십니까? 뭘 담아야 지금 되나? 지금 억지로 담아야 되는 거. 억지로라뇨. 싫은데 아니 옆에 사니까 단기 차익이라 그러니까 억지로는 아니죠. 파티 그래도, 이제 시작이라면서요. 기다려봐요. 그렇죠. 네. 네, 시작이죠. 근데 뭐 오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급하게 빠졌으니까 빨리 뭔가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여기서 만약 한번 빠져요. 지금 오늘 보면 코스피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랐어요. 제가 그 생각하다가 3,200에서 3,900까지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제가 방송 시작할 때부터 시장 엄청나게 좋게 봤어요. 시장에 누구보다도 시장 굉장히 불리시하게 봤었고 그때는 제가 무조건 사라라고 얘기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7천을 보면 또 왜 좀 천천히 하세요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만약에 물리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 경험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7천 갈 때 못 먹어요. 여기서 딱 빠진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 70% 이상의 사람들한테 장담을 하는데 5% 먹고 팝니다. 아니면 본전 내고 팔아요. 그리고 와서 그 위에 올라가는 거 못 먹습니다. 85% 그럴 것 같아요. 네. 70%가 아니라 진짜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조금 늘었으니까 이렇게 갈 것 같았는데 좀 늘었으니까 이제 아싸 이러면서 들어가면 버티고 난 여기서 진짜 간다고 믿으니까 난 기다려 볼 거야. 이게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진짜로 종목들 기준으로 여기서 추가로 10% 15%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들고 있는 순간 그 다음에 선택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그럼 그다음 조금 심적인 여유를 주자라는. 그렇죠. 기간 조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좀 더 조정이 있어서 좀 더 마음 편해졌을 때 그때 좀 더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조급하지 말자. 네, 급하면 안 되죠. 오케이. 네, 이해됐어요. 김정일 본부장님. 제가 네. 그 조선하고 반도체를 얘기하면서 그 소부장 계속 물어보잖아요. 소부장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건 여러 가지 소부장이 있는데 PCB예요. PCB.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는 다 꺼려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대덕도 그렇고 신택도 그렇고 심지어 이수페타시스도 이제 나올 거 대충 나온 것 같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오늘같이 어저께같이 막 이렇게 살라 그럴 때 그때 사면 걸려. 소부장이 확률이 지금 걸리면은 어저께 타방사부터 시작했는데 네. 이제 먹을 확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30%면 그래도 30% 70% 손해 볼 수도 있죠. 예. 확률상. 확률상. 네네. 3대 3. 예, 그리고 30% 아니라. 해당한다는 것도 그나마 제가 그래서 오늘은 두산 에로비트는 아니고 두산은 그래마 해서 올라가는데 그것도 아침에 이렇게 올라갈 때 유진테크도 목표값 10만 8천 원 번호랑 같이 얘기할 때 그때는 안 따가요. 이게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가. 예, 그게 없다 그러고 없다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데 흥분해서 들어갈 때는 스몰캡 중소형주는 진짜 물리기 좋아. 아까 가만 그러면 이거 못해 먹어. 근데 그거 어떻게 보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갑자기 바뀌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면 스몰캡은 더 그렇다는 걸 보고 어떻게 나 같으면 만약에 갖고 있으면 스몰캡부터 버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일단 마이너스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것도 버리고 근데 조선주 간다. 그럼 조선주 좀 담아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비중을 조선주가 갑자기 반도체가 50이었는데 반도체가 10이 되고 조선주가 10이었는데 50 되고 이렇게 못 하겠지만은 좀 균형을 잡히는 거 하고 여기서
덜 먹었는데 여기서 먹겠다 이런 욕심을 버리고 침착하게 이 목표 주가가 얼마까지인지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 매주해야 되는 단계로 왔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장애가 되는 거예요. 욕심과 열정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럼 많이 욕심도 내보고 많이 열정도 내보고 깨보고 네. 뒤져보고 그런 경험이 돼야 되는 거죠. 뒤져보라고요? 그러니까 대이기도 하고 거의 죽을 뻔하고 찾아보라는 뒤져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뒤져보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경험을 해놔야지 거기서 싹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공짜로 얻어지는 거기 있을까요? 공짜로 하려면 집에서 한 50억 받아갖고 20억 까먹어도 괜찮아. 난 집 30억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고 나머지는 매저먼트 하면서 해야죠. 오케이. 근데 너무 욕심과 심하게 열정은 아니에요. 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네. 매수 버튼을 누를 때 어. 내가 진짜 빨리 하는 거야. 큰일 난데 이렇게 하면 욕심이야. 이게 아까 이렇게 급한 욕심이야. 네, 이런 그렇지. 욕심. 열정은요? 이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열정은 열정은 내가 공부해봤는데 이건 사야 될 것 같은데라고 천천히 누르는 거죠. 그냥 말이 톤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매수를 할 때 사람의 기분이 달라. 말투가 다른 거 같은데 그냥. 약간 속도가 다르고. 진짜 속도나 이게 눈이 충혈도나 이런 게 달라. 진짜 너무 리얼해. 그 사람 얘기했어. 이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막 이런 분위기로 사면 그건 욕심이에요. 대부분 욕심이에요. 저한테 보면 돼. 저한테 네. 삼성전자 사냐고 물어보고 그 지인이 없던 사람이 2년 만에 물어보면은 그때는 고날이 아닌데 며칠 뒤에 꼭 지르니까 단기적으로. 그건 안 들어 사람들이 다 똑같거든요. 그게 욕심이야. 근데 오늘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부터 채팅을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제가 이제 보고 있었는데 약간 여기저기서 주식 얘기를 한다고 그런 채팅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약스터 인덱스라 그러잖아요. 네. 이제 이게 여기저기서 뭐 코인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커피숍에서 맞아요, 비트코인 맞아요, 얘기 맞아요. 나오면 약간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옆에 막 그 뭐 옆에 어. 아저씨가 퍼찌 펭귄이라고 들어왔어 코인 막 이런 뭐 시바이누 뭐 개가 뭐 달마시안 막 이러면은 이제 그 코인이 다 온 거지. 알트 잡 알트를 막 얘기하게. 그렇군요. 오케이. 네. 그럼 요것만 마지막으로 전 진짜 궁금해서 지금 뭐 기사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50만 닉스와 99,900전자의 판 개인은 오늘 잘 한 선택을 한 겁니까? 혹은 홀드를 하면서 좀 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거는 진짜 주관적인 거예요. 일단 잘 파신 거죠. 일단 꼭 찍고 내렸으니까 잘 파신 거는 사실이잖아요. 수익을 결과론적으로 네, 결과는 좀 잘하신 거는 잘하신 거죠. 결과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판단에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 이거는 다 팔았으니까 이제 안 봐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가 지금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팔았는데 언제든지 다시 들어가려고 좀 봐야지라고 하는 마음가짐 두 개는 다르겠죠. 네. 그리고 반도체가 진짜로 뭐 무너져서 못 들어갈 타이밍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건 내가 잘못 봤네라고 하면서 그냥 안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판다고 했을 때 단순히 시세만 가지고 팔았느냐, 아니면 지금 기세를 보면서 일단은 내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현금금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네. 김정일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고점에서 파신 분은 오늘 딱 고점은 아니더라도 네. 이게 뭐 그쵸? 한 2%고 2%고 3%고 이렇게 있을 때 팔았으면 참 잘하신 분이죠. 트레이딩 잘하신 분이고. 근데 그러면 내일 다시 만약 반등하면 어떡할 것이냐. 근데 그게 갖고 있는 걸 다 팔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죠. 안 팔은 상관없죠. 많이 먹었더라도 뭐 이게 뭐 좀 더 빠진다고 추세가 바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지만 이제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많이 먹었으니까.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PER로 한 12배, 10배에서 12배. 삼성전자, 하이닉스 PER로 한 8배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조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하고 10만 원이 어떤 넘버를 가지고 내년을 재냐에 따라 갖고 팔 수도 있고 좀 더 볼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뭐냐? 다른 섹터가, 다른 나라가 좋아 보이면은 그러면 여기 이 실현한 빌미를 제공하는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역 비슷하게는 왔다라고 보시는 거죠. 다들 좀 어리둥절한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이닉스 50만 원, 삼성전자 99,900원, 코스피는 3,900 가까이. 이게 진짜 오래간만에 보거나 아니면 아예 가보지 않은 길에 지금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분장. 그런 부분에서 이게 맞아? 어디까지가 맞아? 뭐가 맞아?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어리둥절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요 자리에 이제 대신 잠깐 네네. 앉아 있는 게 지금 딱 5번째, 5일째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때 기준 요게 지금 지수 보면은 3,500에서 600 와. 넘어갈 때 제가 요게 지금 오늘로 5일째인데 네.
그러니까 근데 거의 지금 100포인트씩 네. 올랐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꺾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도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강 후약이어서. 그러니까 도파민에 사실 좀 너무 아쉬웠던 우리가 거지. 약간 30분은 요즘에는 그 도파민 디톡스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뭐 이렇게 뭐 성경 이거 찬송 좀 하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뭐 법문 같은 거 좀 외고 이런 것도 경제 방송에 해줘야 돼 사실. 명세. 아 진짜로 차분하게.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게 차별하지. 막 맨날 뭐 오른다 사람아 이런 얘기만 하기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상승에 노출되니까 0.3 오르는 것도 오른 건데. 의상도 그 겉옷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그냥 네.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갖고 맞춰갖고 예. 모자도 하고 네. 형형색색으로. 그러니까. 형형색색. 진짜 그런 거 해야 그런 돼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보는 게 믿는 거고 보는 게 위로가 되는 건데 목소리는 위로가 안 될지라도 보는 거라도 위로가 돼야 되는데 네. 가운데 앉아 계신 여신만 위로가 되고 나머지는 다 어머나. 우중충해갖고 뭐 이게 위로가 부장님 되겠어요. 그런 멘트를 그렇죠.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폭님께서 네. 민준아 질문이 너무 허접하다라고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근데 칭찬도 사실 많은데 네. 유난히 그런 거 아니에요. 있는 것 같아. 제가 5일 동안 보니까 아니에요? 칭찬은 또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 그래요? 예. 아, 제가 저도 제가 알죠. 찾아야 여기 되나? 잘생겼다, 똑똑하다, 너무 멋있다. 이거 거의 그게 99%인 거 알죠, 저도. 예.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렇죠? 채팅 보고 계시니까. 어어님께서 2,000원 보내주셨고요. 명예껏 파이팅 해주셨고요. 아비투스님께서 3,000원. 예, 민준이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로 웃길 때 전 남친 같음. 귀여운데 때리고 싶은 이렇게. 미그나인님께서 2,000원. 반도체 ETF로 사요. 저렴하고 물타기 좋고 하나 빠져도 손실 적고. 요것도 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조금 예. 쉬세요. 저 자동차도 궁금하거든요. 네. 자동차 지금 오후에 좀 잘 갔었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됐어요? 자동차도 좀 짚어주세요. 관세 좀 협상 밀렸죠. 현대차 한 좀 6% 밀렸죠. 이렇게 오르다가 그쵸. 3.83%로 마무리했고 네. 기아도 한 3%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 1.39%로 올랐는데 결국 자동차도 이제 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고요.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들을 좀 보면 자동차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엄청나게 좋다, 판매량 엄청 좋다,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나쁘다 이런 느낌도 아닌 게 일단 3분기 차량 인도량이 발표가 됐죠. 근데 104만 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증가. 그러니까 일단 판매량 자체가 증가했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근데 그 중에서도 북미 지역의 판매 대수가 좀 많이 증가했다. 그리고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상승하면서 ASP가 늘어났다라고 이제 발표했어요. 근데 친환경차가 다른 내연기관차보다 마진이 좋은데 특히나 현대차는 뭘 많이 파냐면 HEV라고 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팝니다. 근데 104만 대 중에서 13만 9천 대면 거의 한 14%? 13% 이렇게 되잖아요. 그만큼 비중이 되는 하이브리드 카를 팔았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6% 증가했다.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카가 그러면 지금도 잘 팔리는데 앞으로 잘 팔릴 거냐라고 본다면 오늘 이제 사무실에서 다른 분들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하이브리드 카를 얘기를 해요. 연비가 너무 좋다. 야 카니발 하이브리드 카를 샀더니 연비가 한번 충전했더니 1,000km를 가더라. 우와. 네. 좋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매력도가 이제 확 높아지면서 연비도 좋고 전기차의 불편함도 좀 없고 네, 그런 이제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판매가 늘고 있죠. 근데 현대차에서 또 베스트셀링 카 중에 하나가 팰리세이드잖아요. 네. 팰리세이드도 올해 하반기에 하이브리드 카로 출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현대차의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게 보면 현대차는 반도체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잖아요. 네, 뭐 반도체처럼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은 아니고 근데 원래 우려했던 것보다 좋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뭐 조금 올라갈 거야. 근데 예를 들면 6배에서 7배만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15%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싸움인 거죠. 현대차는 지금. 근데 거기에서 실적 플러스 밸류가 추가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뭐 30% 50%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러면 25만 원, 26만 원 이렇게 하다가 뭐 30만 원 넘어서 35만 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 약간 그런 싸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차에 대한 우려, 관세에 대한 우려가 경감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가 좋기 때문에 지금 좋다. 계속 말씀 주셨지만 이제 대신증권에서 공식적으로 좀 나온 자료가 보면 현대차가 연간 관세가 25%에서 15%가 되면 내가 2조 4천억 정도를 좀 빼놨는데 25%가 될 거로 보고 빼놨는데 이게 플러스가 될 거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추정치가 20% 이상 상향될 거다. 그러면 목표 주가도 20% 이상 상향이 가능하다. 그래서 26만 원대 목표가가 지금 28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게 관세에 대한 우려가 경감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여기 정확히 나흘 사이에 15% 올랐어요.
현대차가. 그러니까 오늘 많이 올랐어요. 20% 정도 가는 건 이상 더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 갑자기 엔저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더 못 가고 힘이 좀 빠진 거 이렇게 보시면. 그 관세가 25에서 15 되는 이제 될 거라는 기대감이라면 그렇죠. 여기 15가 돼도 우리 경쟁력상 일본보다 조금 높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일본이 그렇죠. 좀 더 낮아진다 네네. 관세가. 그게 다시 부각될 만약에 타결이 되면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네. 뭐 자동차를 볼 때 물론 이제 가격도 물론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내가 현대차를 사고 싶은데 뭐 도요타랑 가격이 비슷하다고 해서 아니 도요타 조금 더 싸다고 해서 뭐 도요타 사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벤츠랑 현대차랑 있는데 현대차가 싸니까 현대차 사시겠어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에 대한 뭐라고요?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도 있다는 거예요. 아 브랜드 선호도가 네.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무조건 가격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도 어느 정도 근데 있기 때문에 약간 그것도 좀 재밌긴 하네요. 왜냐면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일본에서 된다고 하면 엔저. 그렇다고 하면은 일본은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여유가 생기는 건데 현대차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4% 오른 거면 또 이것도 또 흥미롭긴 하네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재료가 어떤 게 더 크냐의 네. 그런 근데 가중. 관세 협상이 있었던 기대감에서 오히려 좀 밀린 거죠. 음. 네, 거기서 뭐 다카이치 사나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살짝 밀린 상황이다. 이게 맞는 편이죠. 오히려 뭐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현대차가 제일 싸다, 밸류에이션상 싸다. 코스피에서 싼 거 지금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분위기가 있다. 네. 그게 제일 큰 바탕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가 싼 이유를 보면 피크아웃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여기서 조금만 꺾여버리면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이익 예를 들면 뭐 한 6%, 7%, 10% 이렇게 되는 이익률이 뭐 1%만 꺾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뭐 10%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자동차에는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일본과 경쟁한다고 했을 때 가격이 꺾이지는 않을 거고 이제 보조금 같은 것들을 더 주겠죠. 인센티브 같은 걸 더 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마진 스키즈가 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리드카가 좋다. 그러면 현대차의 마진 스키즈 우려는 삼각되는 거죠. 네, 오히려 현대차도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하이브리드가 잘 팔린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믹스, 제품 믹스가 좋아지면서 마진이 오히려 꺾이지 않고 계속 좋을 수도 있겠네. 그리고 판매량도 미국의 부양책이 들어오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의 부양책이 들어오면 판매량도 오히려 증가한다. 그렇죠. 전 세계적인 부양책이 내년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자동차 판매가 올해보다 내년에 감소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중국도 부양책 들어오고 우리도 들어오고 뭐 미국도 들어오고 그럼 전 세계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좀 좋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상상하기 어려운 시장이 내년에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자동차가 갑자기 한번 또 푹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붐을 가지면서. 알겠습니다. 자동차 얘기하니까 여기 저기 연비 얘기들을 아까 많이 하시네. 하이브리드 1000km에 되게 충격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가 한 50% 60% 더 나와요. 제 차 연비 5 나와요. 5.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일반 리터당 5km. 일반 차보다도 하이브리드가 있으면 50% 좋아. 엄청 좋은 차 타시는군요. 저 엘란트라 무슨 엘란트라가 왜 50km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94년식 연비 5 나와요. 진짜. 포드 무슨 뭐 그런 거 7km 5km.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네. 뭘로 갈까요? 네, 뭐 아까 자동차 하셔가지고 그 안에 아까 갑자기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 안에 섹터 재밌는 거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그냥 큰 뉴스들을 그냥 한번 그럴까요? 훑어보면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잖아요. 어제. 맞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2조를 갔는데 이제 시가총액 4조 달러 거의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에 의해서 4조 달러를 돌파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얘기를 굳이 왜 했냐면 애플 관련주를 보자는 게 아니고 애플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관점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에 애플 관련돼서 애플 사야 된다라는 생각 아무도 안 했어요. 아이폰 17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봤단 말이에요. 뭐 혁신이 없네. 막 혁신 이랬었잖아요. 없고 뭐 AI도 지금 별로고. 그런데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가지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트리거가 있으면 주가를 굉장히 올리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애플이 그게 대표적인 주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거시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받쳐주니까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 자동차, 뭐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이런 띠으로 어느 순간 갈 수도 있는 거죠. 실적이 딱 붙었을 때, 야 이거 계속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야. 근데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 우려가 경감되고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지니까 여기를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호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섹터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산업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네. 네, 그거 좀 지켜보자는 측면에서 가져왔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건 워낙 얘기 많이 했을 테니까 트럼프가 중국과 공정한 무역 협정 체결하게 될 거다라고 한 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판문점을 좀 비운다. 그거 뭔 내용이에요? 뭐 판문점 뭐 카페 비우라 그랬다고? 네, 만날 그러니까 수도 있다. 만날 수도 있다는 북한, 거죠. 네, 김정은과 비공개 회담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오면서 대북주 같은 경우는 오늘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뭔가 얘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봤을 때 북한은 계속 북한은 계속 부정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조금씩 계속 아니 그 동선이 되나? 하루 와가지고 저기 반나절 찍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닌데? 1박 2일이잖아요. 아, 1박 그 2일 반나절 이지. 찍고 그 다음에 시진핑 올 때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본. 그렇잖아요. 일본으로? 예, 네, 예, 네. 예. 근데 그 경주에서 판문점까지 간다고? 못 타고? 근데 미팅을 서울에서 하잖아요. 중국과 회담 얘기가 지금 서울에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경주에서 서울 갔다가 판문점을 가겠다고? 가깝죠. 1박 2일에? 가깝죠, 뭐. 네. 못 타고 가는데 못 타고 가요? 나도 그거 한번 타보고 싶네. 그게 연비하고 오나 올 것 같은데. 아니 빨리 가면? 여기서 경주 가는 거 비행기 탈 거고. 어. 네.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비행기 탈 거고. 금방- 여기서 판문점 금방 가는 거야 뭐 리무진 타고 가겠죠. 헬기라고 지금 헬기. 세팅창에 헬기 탈 수도 있겠고. 네. 네. 위험할 텐데. 위험하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선들이 기대감이 모아지기는 한다. 아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대북주 관련된 것들이 좀 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팩트셋에서 어제 이제 발표한 것을 보면 미국의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3분기 실적을 봤더니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 발표 지금까지 한 기업의 86%가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거 왜 이러냐? 예상하지 못했다. 3분기 전체 EPS 전망치를 그래서 8.5% 상향한다. 근데 그 중에서 실적을 보니까 IT 기업의 성장률이 21%더라. 그러니까 IT 기업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였고 이게 왜 더 영향을 줬냐면 우리가 뭘 우려했었냐면 관세 우려가 있다. 기업들이 관세의 가격 상승을 감내하고 있다. 마진을 깎으면서. 네, 마진을 깎으면서. 그런데 실적이 좋다. 라는 건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가 좋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후에 다시 가격까지 좀 올라간다고 한다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부양책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구나 라는 얘기까지 돌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이니까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해주셨습니다. 상승 섹터 모였었죠. 조선도 있었고 반도체 IDM, 원전 자동차, 2차전지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요거 털고 가죠. 예, 맛있는 고기. 냄새가. 오늘은 이조갈비 양념 토시살 토시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맛있게 먹을 테니까요. 먹고, 앵커님이 네. 잘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은 큼지막하게 썰었네, 맛있게. 이야. 진짜. 오. 토시살, 양념 토시살, 이조갈비. 밥도 같이 주셨구나. 아 이게 지금 초밥처럼 먹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밥을 싸주신 거예요 지금? 맞아요. 초밥처럼 올려서 진짜. 요거 설명 좀 해드릴까요? 네. 드시는 동안에 600g 3팩 총 1.8kg 구성이고 19,000원만 추가하시면 여기에다가 3팩에다가 2팩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정상 가격이 44,760원인데 39,800원에 그러니까 3팩. 근데 19,000원 추가하시면은 2팩, 총 5팩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이거 약간. 원기 회복하십시오 빨리. 그러니까 빨리. 감기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공장님도 이따 말씀해 주시겠지만 여기서는 양념된 거 사는 게 리스크가 적은 것 같아. 보니까. 그냥 생보다 생고기보다. 많이 드셔봤으니까 그죠? 근데 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양념된 거 사는 게 리스크가 훨씬 적어요. 저 이번에 추석 때 여기서 양념 그 불고기인가 그거 우리 그 팬분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추석 때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조리도구가 전자레인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더 맛있었구나. 그래서 아. 양념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건 진짜 아니 근데 저도 광고하신 거 많이 봤는데 솔직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약간 별로면 느껴지는데 왜냐면 거짓말 치면 저 욕해요. 근데 요거는 진짜 맛있나 보다. 느껴집니다. 네. 왜 별로예요? 별로면 별로라고 왜? 말씀하세요.
저한테 묻지 공자님. 마세요. 왜 자꾸 물어봐? 아 근데 되게 잘 드시던데. 넌 잘 먹는데 음. 이거를 후추 또. 뿌려서 드시면 진짜 괜찮아요. 후추. 후추. 네. 고기가 맛있어요. 또 안성재 또. 아, 고기가 부드럽고 안성재 맛있어. 나왔었네 또. 아 묻지 마 나한테 묻지 마. 왜 묶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토시라는 게 네. 토시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한 네? 500g 한 마리에서 500g 1kg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살짝 굽히고 약간 미디엄 레어 약간 그쪽으로 하고 후추 소금까지 잘하면 베스트야. 아, 지금 약간 후추가 양념을. 부족하다는 느낌이 나면은 그거 그래요. 그렇게 먹는 게 토시가 드물고 저도 자주 못 먹거든요 이거. 그래서 고소하잖아요. 시즈닝만 잘 되면 아주 베스트. 좋습니다. 드실만합니다. 요거 맛있네. 특제 비법 간장으로 숙성했대요. 양념 괜찮다는 거죠. 양념 맛있다는 거죠. 저는 맛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해썹 후추가 인증 있으면 더 시설.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금상첨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얼마라고요? 요게 39,800원. 원래는 44,760원입니다. 600g씩 3팩해서 1.8kg 근데 19,000원 추가하시면 여기다 2팩 더 드리고. 더. 네. 그러니까 1.8kg에 39,800원이네. 그렇죠? 뉴질랜드산 해썹 인증. 맞아요. 술안주로도 밥 반찬으로 좋습니다. 저는 밥 반찬 좋은 거. 토시하니까 광고 요즘에 무슨 햄버거 같은 것도 토시 뭐 나오던데. 아, 그 그래요? K 누구지? 그 친구 이렇게 하면서 그 그 광고 나오잖아. 지하철. 지하철. 서웨이. 서브웨이. 서웨이. 그것도 토시. 이것도 토시. 도시. 귀한 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옷. 요즘에 저희가 겨울 옷을 좀 이렇게 팔아야지. 보여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케이블 니트. 이렇게 클래식하면서도 약간 그 있잖아요. 대학교에 맞아. 그 도서관 가면 그 좀 숙제 도와주는 선배. 공부 잘하는 선배. 약간, 예, 도서관 아니면 문 뭐- 닫을 때까지 남아 있다가 아니 뭐 교회 오빠? 술 한잔 할래? 이렇게. 아, 숙제했으면 대학생이 술도 못 먹어요? 먹을 수 있죠. 아, 공부 열심히 했다면서 왜 또 술 한잔 할래? 아 그럼 뭐예요 밤에 술이나 먹어야지. 그래요. 예. 아니 대학생 때 그런 느낌의 니트. 예, 그런 느낌의. 지금 딱 입으신 니트. 게 그레이, 그레이, 블랙, 네이비, 스카이 블루, 그레이. 그리고 그레이 네. 이렇게. 저는 라지 입었어요. 105인데 라지가 맞아요. 예, 그래서 라운드 꽈배기 니트. 이렇게. 안에 흰색이랑 받쳐 입으신 거죠? 네네. 좋잖아요. 느낌 좋잖아. 네, 대학 선배 느낌. 단정하게. 그죠? 예. 요게 199,000원인데 79,000원.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코튼 혼방 소재. 예. 감촉이 되게 좋아요. 부드러워요. 예. 부드러운. 요거 라지인데 엑스라지도 있는 거죠? 엑스라지도 있어요. 요거 엑스라지는 요거 라지 110 입으신 거고. 신을 네. 저거 입으시는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예. 딱 느낌 좋잖아요. 예. 라운드 꽈배기 니트. 네,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웬만하면 여러분 스카이블루 사세요. 스카이블루. 예뻐요? 스카이블루. 보셨어요? 네? 왜? 스카이블루 실물 뭐 보셨어요? 예뻐요? 오늘? 근데 왜 웬만하면 살아? 뭔가 이유가 있을 거. 귀엽잖아요. 아직도 씹어요? 저기 공자님 오래 살아요. 좀 삼켜요. 아니 원래 턱 빠지겠어. 한 50번은 씹어야 돼. 아니 뭐 육포를 줬나? 나는 별로 안 지기던데 왜 이렇게 아직도 못 먹었네. 반도 못 먹었네. 아니, 방금- 이거 다 방금 드셨어. 먹었어, 방금 근데. 먹었어. 이거 안 좋으세요? 아니 천천히 방금 드세요, 드신 천천히. 거 같아요. 방금 드셨어요? 어. 그래요? 아 근데 짤밥도 50번을 씻기 때문에 아, 저한테 씻는 거 갖고 이제 맛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누가 내 귀에서 쩝쩝대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봤는데 예. 계속 열심히 드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빵 터졌네. 예. 네. 고정 댓글에 이조갈비 양념 토시살 폴로 라운드 꽈배기 니트 네.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요. 105면 라지 입으시고 110이면 엑스라지 입으시고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씹으셔야 되나요? 요거 네. 토시를? 그러면 그러면 아까 그 화면만 보여주세요. 예. 아까 조선이 있었고 반도체 완성품 만드는 SK 하이닉스 실적 추정치가 또 상향됐는데 결국은 이게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왔고 원전도 올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고 2차 전지 빈집 털이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조선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의 이런 신고가 행진 더 갈 수 있을까? 이제 반도체가 지금 어쨌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 보니 한풀 꺾이면 다음 타자는 누가 이어서 요 3,800을 유지하거나 끌어올릴까? 조선 이슈는 뭐가 있습니까? 딱히 뭐가 없었어요.
네, 조선 관련해서 그러니까 오늘 주요 그냥 섹터들 봤을 때 뭐 엄청난 이슈가 막 많이 있었다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최근에 동향이 있는 것 같은데 조선 쪽에서 봤을 때 CNN의 보도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에 좀 놀랐다. 네. 네, 한국 울산과 거제의 현장을 봤더니 한국인 정말 빠르고 효율적으로 선박을 행사하는 조선의 강국이더라 라는 표현을 했었고 이게 왜 이러냐고 봤더니 한국이 상업용과 군사용을 동시에 작업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은 상업용 선박을 한국과 일본에 넘긴 것이 실수였다. 군사용만 남기다 보니까 이거의 발주는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았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이 보다가 뭐 조선이 갑자기 새로운 거고 엄청나게 좋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CNN 보도의 말미에 보면 이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을 좀 강조하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스 톨레퍼슨 법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미군함의 건조와 구매를 금지하는 이 법안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 CNN에서 또 뭐 얘기한 게 뭐냐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단속을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한국과 비자관계 해소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보도냐? 아니면 어느 정도 미국 내의 어떤 그런 얘기들, 미국 내의 어떤 여론, 미국 내의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냐? 만약에 미국 내 분위기가 CNN과 같다고 한다면 미국의 정책들이 우리나라 조선 쪽에 조금 더 빠르게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한미 관세 협상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얘기하면서 한국과 일본, EU처럼 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된 것처럼 얘기했어요. 네,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국 관계가 더 좋아질 텐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조선과 관련된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근데 조선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예. 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MRO 관련 또는 이제 미군함 관련해서 미국의 법이 개정되고 우리나라에 추가적으로 진짜 수혜가 더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서 추가로 상승하는 건 가능하겠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조선이 좀 올랐던 것 중에 하나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콜이 좀 있었어요. 3분기 실적이 좋다. 그러니까 H현대 위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정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전반적으로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높아진 이유들을 보면 23년과 24년에 고선가 선박들을 많이 수주를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저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좀 적자를 보다가 그 적자 수주했던 것들이 나가고 이제는 고선가 선박이 나오니까 25년, 26년 본격적으로 이제 이익이 개선되는 측면이 나오는데 한번 이 방송은 아니고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조선주를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라고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마진이 생각보다 좋아진 거예요. 조선주의 마진이 생각보다 좋았다. 근데 왜 좋아졌냐고 봤더니 이 조선 쪽에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의 숙련도가 떨어졌었는데 숙련도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거예요. 오. 숙련도가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 작업의 진척도가 빨라지죠. 더 빨리. 그러면 이 조선사들의 캐파가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효과가 생기면서 이익률이 올라가거든요. 그 효과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 플러스 이제 고성가 선박에 대한 본격적인 이익 개선이 있고, 그럼 여기 필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모멘텀은 실적 좋은 거 오케이. 여기서 실적 더 좋은 거 오케이. 그럼 여기서 수주는 어떻게 돼? 지금 수주 많이 쌓여 있는데 수주가 생각보다 조금 슬로우한 것 같은데 여기서 수주가 더 올라갈까? 그다음에 신주 성과도 좀 떨어졌는데 여기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까라고 이제 그게 관건인 건데 여기 LNG 운반선 미국발 LNG 운반선 내내 본격적으로 다시 발주가 될 거다. 그리고 미군함 관련된 MRO 사업 플러스 미군함 발주까지도 만약에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선 쪽에 새로운 모멘텀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이는 거죠. 요 이슈도 있긴 있었어요. 네. 그 중국이 우리 한화오션 자회사 5곳 제재 대상에 올린 거에 대해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약간은 규탄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국무부 성명 이후 2번째다. 요 이슈도 오늘 나오긴 하더라고요. 조선주 검색. 네, 그거는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렇죠.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 보면 네. 미중 싸울 때 미국이 우리나라 신경 안 썼거든요. 네, 싸울 때도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 막 때리는데 미국이 딱히 신경을 안 써줬다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도 굉장히 좀 급하니까. 그렇죠. 뭐 속된 말로 똥줄이 타니까. 네. 우리나라 조선을 케어해주고 싶어하는 흐름이 만약에 지금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조선 쪽은 더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것들은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튀는 모멘텀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리고 미중 관계
회복에 한미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또 겹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뭐 불가능하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여기서 그러면 또 레벨업하면서 달려갈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그거는 좀 제한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테크윙 실적 나왔죠?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테크윙 실적 나왔습니다. 네. 방금 나온 거 맞아요, 여러분? 제가 보고 있긴 한데. 요걸로 뭔가 다른 거를 가늠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한번 보기는 할게요. 뭐 채팅에서 물어보셔가지고 일단 좀 찍고 가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매출이 QOQ로 15% 정도 줄었네요. 네, 15% 줄었고 영업이익은 전 분기가 63억 나왔는데 11.8% 증가해서 71억.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뭐 생각할 일단,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니면은 일단 테크윙은 우리가 얘기하는 HBM용 그 장비, 그 테스트 장비가 전부가 아니고 실질적 얘네 매출 상당 부분이 핸들러 장비라고 핸들러 장비? 테스트할 때 이 칩을 여기 있는 걸 여기 옮겨주는 거. 아.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별로 매출은 안 좋았네요. 근데 이익은 좀 더 좋았네. 하지만 이익이 좋았다고 하지만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별로 안 해서 이 컨센서스가 의미가 없긴 한데 네. 뭐 한두 군데 있는 컨센서스보다는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진 거 아니냐.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다른 업체에 의미하는 바가 특별히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얘기해 봤고요. 김장훈 네. 원장님이 테크윙 실적 나온 거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동차 했고 조선 했고 어떤 걸로 가는 게 좋을까요?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하이닉스 잠깐 얘기를 좀 좋습니다. 하면 하이닉스가 CT에서 보고서가 또 나왔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OP 영업이익 80조 얘기가 나왔다. 그러니까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79.8조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CT에서는 81조 5천억. 네, 이제 80조를 넘는 상향 조정하는 목표서 보고서가 나왔다. 그리고 목표가도 이제 64만 원. 네. 이제 50만 원에서 깨지는데 64? 64만 원까지 이제 보는 목표가가 나왔다. 그래서 점점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높아지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도 시장에 좀 있었어요. 9월에 SK의 판매량은 좀 감소한 것 같다. 감소했다. 근데 9월에 판매량이 왜 감소했냐고 봤더니 안 팔았다. 네, 가격이 너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굳이 팔지 않고 좀 쟁여뒀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 전망치는 좀 올라가고 3분기는 살짝 좀 내려가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CT가 좀 잘 맞추나? 잘 못 맞추지 않아요? 근데 약간 아닌가? 공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CT가. CT가요? 아닌가? CT 반도체 하시는 분들 잘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나요? 네. 그래요? 네. 어때요? 80? 너무 잘 알죠 제가. 네. 너무 잘 알죠. 말해주세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네. 아. 제가 대신할까요? 아니 제가 할게요. 네. 예. 일단 80조 가까이 되면은 EPS가 8만 원이 넘어요. 네. 그럼 88에 64면은 얼마라 그랬죠? 그 8배. 8배. 그러면 64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의 그 예측이 맞으면은 그 정도 주는 것이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러고요. 이제 곱하기 0.8하면 이제 목표 주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안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젠 80조라는 것이 애널리스트 지금 컨센서스가 70조 정도 좀 안 될 겁니다. 많은 그거하고 차이가 반도체 중에서 어디에 요소도로 갈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고 또 네. 하나는 뭐냐면 그 삼성 하이닉스를 80조 정도 했을 때 가정에서 삼성전자하고의 그 경쟁 관계는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이닉스만 64만 원인가 63만 원 부른 거 말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어떻게 불렀는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봐가지고 이게 적당하다 안 하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이 전망에 그 정도 나왔으면 목표 주가에서 64만 원은 이쪽의 애널리스트들은 그 정도 추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애널리를 보시고 컨센서스가 많이 괴리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가지는 않더라도 그 추동력을 이렇게 많이 보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애널리스트는 경력이 많이 있는 분이에요. 삼성전자에서 꽤 오래 엔지니어서 있던 친구고 이제 나이도 이제 꽤 됐기 때문에 네. 신병이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거나 이상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조금 성향이 갈 때 조금 뭐 과감하게 부르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정확하게 또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테크윙은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5% 빠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 추가할 거 있을까요? 하이닉스 아니면 넘어갈까요? 요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좋습니다. CT에서 강조했던 게 있었어요. 네. 내년 메모리 가격 상승률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을 거다. 아, 네.
무엇을 보든 상상 그 이상이다. 약간 그런 느낌. 네. 그건 뒤에는 붙인 거죠. 양념으로. 그렇죠. 제가 붙인 거죠. 제가 후추 붙인 같은 거죠. 아, 그렇죠. 예, 예. 네. 후추 필요하죠. 더 맛있게 하기 네, 위해서. 네, 그럼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내년 메모리 가격 상승률 시장 예상보다 더 높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다음에 매경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네. 한미 간의 합의문이 경주에서 추진될 거다.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나올 거다. 나올 거의 거다. 이제 29일에 합의문이 도출될 거고 한미 간의 합의문이 도출되는 건 최초다라고 얘기했고요. 주요 내용은 3,500억 달러 투자, 미국 관세 인하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될 거다라는 건데 3,500억 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는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주요하게 봐야 됐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는 뭐 알려진 내용이었고 우라늄 농축과 핵 연료 재처리가 포함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우호적인 뉴스인데 이게 정말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지. 네,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거는 그거는 쉽게 아주 풀면 중요해. 어떤 의미예요? 네. 이걸 좀 쉽게 풀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뭐냐면 핵무기 원료의 두 가지 경로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핵무장 쪽으로 가는 길을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그렇죠. 어쨌든. 근데 참고하자면 일본은 공식적으로 비핵 국가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저렇게 하는 거를 묵인, 용인 아니면 그 언더스탠드 이렇게만 가도 좋겠다 이런 거거든. 그렇죠. 관계적으로 그런 얘기 계속 나왔으니까. 예, 계속 뭐 욕을 했던 거. 저게 이제 유사시에는 그러니까 몇 주만 있으면은 바로 그렇지. 그냥 만든다. 핵무장 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그런 네. 재료를 가지게 되는 재료를 원재료를. 만든다. 그렇죠. 예. 네. 저 얘기가 나온다고? 저희가 나온다고 이제 경주에서? 단독 기사가 보도에. 나왔어요. 네, 보도에 이야. 합의문에 나올 거다. 네. 어떤 그러면 이 합의문이 나온다 그러면 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진짜 신경 쓰는구나. 뭐 맞아요. 3,500억 달러 별개로라고 그렇지.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에서는 상당히 견제하겠죠. 그렇지. 네. 진짜. 사실 시장이 오늘 나온 거 아니야. 사실 저는 뉴스는. 업계에서는 한 3주 전부터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유튜브나 방송이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런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게 나오면은 또 다른 개념에서 퀄리티적으로 우리가 좀 다르게 접근되고 있다 미국하고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어텐션 했던 종목입니다. 뭐 단독 매경 단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기사는 24시간 안에 나온 게 맞고 요게 기사 자체는 TV조선도 같이 여기에다가 한 마디를 좀 얹고는 있네요. 그러니까 우라늄 핵연료 재처리 허용 문구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잠정 타결됐다라고 TV조선은 또 얘기를 네. 하기는 하네요. 걔네들도 저기 방송할 때 패널 나와서 그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게 한 1, 2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공식화 안 됐을 뿐이고 오늘 이제 몇 군데서 나왔던 거니까 그러면 뭐 그래 그 해석을 하실 여지가 몇 가지 있겠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니면 자동차 아까 얘기는 했었고 네. 2차 전지는 사실 다른 뉴스가 따로 없어요? 없었거든요. 없어요? 요거 있다. 요거. 네. 더 있네요. 카카오가 카카오. 1심 무죄가 그러니까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1심 무죄가 나왔죠. SM 주가 조작 혐의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하이브랑 SM을 두고서 경쟁이 붙었잖아요. 그때 하이브가 공개 매수가를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카카오가 SM의 가격을 일부러 높였다. 그래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판사가 어떻게 했냐면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시세 조정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카카오의 매수 주문을 다 봤더니 시간적 간격과 매수 방식을 봤을 때 이거는 시세 조정이 아니다. 조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시했던 게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건데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걸 증명할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뭐 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카카오가 오늘 6%, 한 6% 정도 네. 올랐죠. 많이 네. 올랐어. 네. 근데 최근 조정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업데이트에 대한 반발심도 굉장히 컸었고. 근데 카카오가 이번 정권,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 대한 피해주로서 많이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보면 카카오 지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어제 보면 로봇이 강했잖아요. 오늘도 로봇이 뭐 편차적으로 뭐 선별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로봇들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AI 쪽으로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AI주는 보고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주가는 못 갔죠. 근데 네. 그 AI에 대한 투자 규모, 투자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로봇이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국내 AI 투자의 어떤 대규모 선봉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근데
대주주의 어떤 이슈가 뭐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해소가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저거 주가에는 뭐 영향이 있어요? 6% 올랐다니까? 오늘 상승했어요. 그 앞으로 추가적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뭔가 영향. 오른다 내린다를 떠나서. 근데 또 이신 간다 그러면 약간 또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원래 보면 종목은 대주주 이슈로 한참 시끄러울 때 사면 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슈로 이제 흔들릴 때 지금 사두면 카카오가 완전 이슈가 없냐라고 보면 네. 아니다라는 거죠. AI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보고 좀 산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얼마 될지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수익이 될지 요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가 자료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4시 20분이어서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하나 하고 그러고 이제 두 분의 오늘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라클 얘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라클 채팅창에도 네.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라클이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좀 왔다 갔다 좀 빠졌어요. 엊그저께도 빠지고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건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한 일주일 된 건데 일단 얘네들 제품 중에서 그 엔비디아 제품을 서버 임대해 가지고 매출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매출의 이익률이 GPM입니다. 낮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얘네들이 일주일 전에 오라클 AI 월드라고 큰 행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일주일 전에 뭐 이런 거 비즈니스 새롭게 한 것도 있는데 그게 비즈니스가 한 30%, 35%, 30, 40% 마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JP모건이 반박을 했죠. 저번에 엊그제 말한 것처럼 그거 반발에 사람들이 수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빠져서 오늘자 빠진 거 말고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시면은 빅테크 현재 위치가 이거 10월 17일이니까 오늘 빠진 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좀 더 올랐겠지. 그러면 여기 중에서 원래 높은 건 테슬라하고 팔란티어. 요거 빼고 요거 200배 100배 빼고 그러면은 원래 높은 것이 뭐였냐면은 브로드컴 오라클이었는데 오라클이 지금 빠져서 내년 기준으로 40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마진 30%가 아니고 10%밖에 안 된다는 그 비중이 엄청 큰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나 자극하기 때문에 지금 PER이 지금 브로드컴하고 비슷한 정도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절대적인 것은 엄청 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들어간 꼭대기가 잘못 들어갔으면 제가 죄송하지만은 이익 실현하거나 손해 보고 손절매를 하거나 그러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때 요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요거 결론일 것 같아요. 결론 아니 이 결론이죠. 오픈 AI가 저번에 말씀 오픈 AI가 가장 많이 걸쳐 있는 회사가 누구냐면 딱 두 개예요. 네. 누굴까요? 엔비디아. 돈이 없는데 걸려 있는 거. AMD하고 오라클이에요. 왜요? 돈이 그러니까 오픈 AI가 엔비디아만 가져가기에는 그 좀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AMD를 가져가려 하는데 네. 돈이 없으니까 AMD도 못 사잖아요. 그 AMD에서 나중에 돈을 주려고 니네 주식 내가 끌어올려 줄게 하면서 1,000억 불을 나중에 4년 뒤에 내가 갚아줄게 이런 식으로 이상한 딜을 한 게 오픈 AI하고 AMD인데 뻥튀기네. 그치. 근데 AMD는 그 주가가 160불 하다가 220불 됐죠. 근데 오픈 AI가 돈을 갚아주려면은 AMD 가격은 600불이 돼야지 그게 실현되는 딜이거든요. 4년 뒤에. 이런 걸 했고 오픈 AI가 오라클한테 그 오더를 준 거, 리메이닝 그 퍼처스 오더 한 것이 3천억 불이거든요. 네. 근데 오라클의 매출이 600억 불, 700억 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라클은 오픈 AI가 잘못되면은 이거는 골 때려지는 거죠. 거꾸로 오픈 AI가 문제가 없다면 가장 레버리지가 큰 게 오라클하고 AMD예요. 그래서 일단 타이밍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애매한 상태가 제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애매할 수 있는 주가 수준에 이거보다 더 내려갔으니까 280불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셨으면 일부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리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언제 기다리냐? 아마 다음 분기 실적 나올 때 이거에도 불구하고 엄청 좋았다라는 걸 증명하면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어느 시점에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주식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플레이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요즘 브리핑이 학원 다니세요? 왜 그래? 엄청 깔끔해졌는데 이제. 그래요? 와, 깔끔해질 때 되지 않았나?
아 그래도 와 요새 제가 감탄합니다. 원래 근데 예전에는 좋으셨어요. 너무 이게 앞에가 너무 길고 더 좋아지셨다. 기니까 뒤에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셨는데 브리핑이 기승전결이 너무 좋아요. 깔끔해요 진짜. 너 칭찬하는 거죠? 네 진짜로요. 아,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장현 본부장님처럼 현명한 분이 되고 싶으시다면 와이즈맨. 진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건 바로 위즈덤 칼리지. 빌드업이 또 기가 막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위즈덤 칼리지에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어른들의 배움터 위즈덤 칼리지 이번엔 더 강력하고 압도적인 라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이클 샌델 뭐 너무 유명하니까 다 아실 테고 세계 3천만 부 판매한 신화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출연만 했다 하면 몇십만 조회수부터 몇백만까지 가는 우리 암호화폐 전문가, 크립토 전문가 오태민 작가님, 그리고 저속노화 바람을 일으킨 정희원 소장님까지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인이 함께하는 위즈덤 칼리지인데요. 이번에도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권 드립니다. 그리고 3% GIM 멤버십 1개월 드리고요. 요것만 해도 30만 원 이상의 혜택을 그냥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링크 클릭하시고 내용 확인 후에 한번 그래 위즈덤 칼리지 내가 한번 다녀보지 뭐 진짜 지혜 딱 얻겠다 해가지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픈 직후가 가장 혜택이 많으니까요. 지금 빨리빨리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장 뭐 한마디 이런 거 못 듣고 가야 될 시간인가요? 들어야죠. 들어야 되나요? 예, 오늘의 한마디 준비를 그래도 듣고 해야 가죠. 되는데 그러니까. 듣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는 저는 항상 블로그에 올려놓으니까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볼 수 있을 거고 그 블로그 이름 뭐예요? 전자공시생. 전자공시생 공시생. 이렇게 치면 나와요? 네, 전자공시생 치면 오케이. 나옵니다. 네이버에 전자공시생 이렇게 치면은 요 손에 손잡고 요런 게 나옵니다. 전자 공시 학생이에요? 그렇죠. 생. 전자공시를 배운다. 학생. 아니 그냥 생. 그러니까 취업 공시생, 뭐 공시생. 이런 것처럼 아, 공시생. 학생 네, 맞아. 공시생. 네네. 전자공시생. 네. 제목 잘 지었네. 이때 진짜 감동이었는데 코리아나 비둘기 다 타고. 기가 막혔죠. 네. 시장이랑 그때 태어났었어요? 아유, 저때 가서 봤죠. 내 손잡고. 노래 잘하네요. 그럼요. 나는 진짜 저 가사 봤어. 아 진짜요? 야. 와. 그때 저는 제가 TV로 봤는데. 대학생 막 돼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와. 아직도 기억나. 저 때 대학생이셨어요? 네. 입장권이 10,000원이었나 15,000원이었나 되게 비쌌어. 저는 2000년 월드컵이 대학생 네, 때였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왜 하시는 오늘 거예요? 손에 사장이랑 손잡고. 무슨 뭐예요, 이거? 이거 어쨌든 네. 손에 손잡고 벽을 넘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갔다가 싹 다른 대형주들이 같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갈까 말까 그런 단계다. 그 이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벽을 넘어갈 것 같은데 좀 지켜보자라는 네. 측면에서 적어봤습니다. 손에 손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벽을 넘어보자.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뭐 오늘은 스킵하고 네. 그래요? 그냥 클라우드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클라우드 저편이 굉장히 밝게 보일 때도 있고 클라우드 뭐 아마존? 구름. 구름 클라우드. 그 오버 더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말씀하시죠. 오버 더 레인보우면 다 좋을 것 같잖아요. 예. 레인보우 다음에 뭐가 있을지 정확히는 몰라. 그렇죠. 클라우드도 더 위에 좋은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밑에 비가 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낙관하지만은 말자. 우리가 100% 낙관하지 말자. 근데 이렇게 지금 뭐 초수화치게 도망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조금 숨고르게 하면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알겠습니다. 의자 뺏기 게임처럼 의자 뺏기? 춤추면서 의자 딱 뺏으려고 의자 도망가려고. 이렇게 앉은. 둥글둥글 준비하면서 되면서 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 또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여러분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차익 실현해서 뭐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은 맛있는 거 사 드시기 바라겠고요. 저녁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